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요즘 정말 얘기 많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관련 정부 발표란 뉴스 또 분석글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국민 지원금이다 보다 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보는 막 쏟아지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 딱 나한테 필요한 걸 놓치기 쉽죠.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딱 핵심 정보, 그러니까 이 정책이 당신의, 지갑 사정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찬반 논쟁이 뜨거운지, 그 배경까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비 쿠폰, 정부가 이걸 왜 꺼내든 걸까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그 표면적인 목표는 좀 분명해 보여요. 뭐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높은 물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들 부담 좀 덜어주고 그렇죠. 또 위축된 소비를 좀 살려서 특히 그 소상공인분들, 이분들 좀 숨통 트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설계 방향은 모든 국민에게 주긴 주는데 소득 따라서 금액은 다르게 한다. 이 점이에요. 모두에게 주지만 차등을 둔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의 틀은 갖추면서도 좀 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이 지원하는 약간 혼합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거죠. 네, 제일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소득 수준, 더 정확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 이걸 기준으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소득 상위 10% 가구는요. 1차 지급 때 1인당 15만 원 이렇게 받고요. 상위 10%는 15만 원. 네, 그리고 그 외 일반 국민 가구는 1차에 15만 원, 2차에 10만 원, 합해서 총 25만 원이고요. 일반은 총 25만 원.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분들. 이분들과 한부모 가정은 총 40만 원. 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총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0만 원까지? 네. 근데 여기서 구조가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인데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는 제외되는 거예요. 2차 때는 상위 10%는 빠지는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정부가 가구의 어떤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 이 건보료 데이터를 자주 쓰거든요. 비교적 좀 접근하기 쉬운 자료라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몇몇 자료 보니까 그 농어촌처럼 인구가 좀 줄어드는 지역,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현금은 아니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선불카드 아니면 본인이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이런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정부24 웹사이트나 아니면 지자체 창구, 카드사 앱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용처도 정해져 있죠.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못 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 뭐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써야 하고요. 사용 기한도 정해질 텐데 대략 한 4개월 정도 그 안에 써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뉴스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4개월? 생각보다 짧네요. 그리고 1차 지급 시기는 빠르면 7월 중순쯤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정책을 두고 기대도 있지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죠. 네. 자료들을 보면 가장 크게 비판하는 지점은 역시 그 재정 부담이에요. 돈 문제. 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이미 46조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 걱정이 큰 거죠.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이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깨진 유리창의 오류,
이걸 언급하면서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비유도 나왔죠. 이 깨진 유리창 오류 비유가 그러니까 억지로 소비를 막 유도하는 게 당장은 돈이 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원래 다른 데 썼을 돈을 그냥 이쪽으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경제 전체 효율성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맥락의 비판이고요. 또 이 지원 효과가 정말 어려운 골목상권 구석구석까지 다 갈까? 아니면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만 좀 쏠리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요. 효과의 분배 문제군요. 네. 그리고 함께 발표된 다른 민생 대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채무 탕감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혹시 모른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네요. 저희는 뭐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 담겨 있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나 기대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제기되는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실효성 논란, 또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경고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급 대상은 누구고, 방식은 어떻고, 사용처 제한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둘러싼 찬반 양론까지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쓴다는 점, 사용처 제한이 있다는 점, 이런 게 주요 특징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는 오늘 주로 다룬 소비 쿠폰 말고도 뭐 지역화폐 지원을 더 늘린다거나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얼마 환급해준다거나 이런 다른 정책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수적인 정책들도 있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넘어서 과연 이렇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정책의 실제 효과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